이 영상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제작 지원, 그리고 채널 시청 및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의 후원금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일전에 과학쿠키 채널에서는 수소에너지에 관한 두 가지 활용 사례인 연료전지의 발전과 수소자동차에 관한 내용을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연료전지라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실생활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그런 컨텐츠였죠. 그런데 마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이 수소에너지에 관한 새롭고도 재미있는 사례에 대한 취재 의뢰가 저한테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바로 그 사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곳을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수소 에너지라고 하는 게 차세대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고 클린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적용될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열차에 접목될 거라는 거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수소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긴 했는데, 막상 정말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게 놀라웠거든요. 수소 열차는 이제 수소 에너지라는 걸 기반으로 수소 연료전지가 수소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기존의 전기 철도 차량처럼 운행을 하는 열차를 말합니다.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가 맨 처음에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로 갈 때에는 전기 추진 시스템을 개발을 먼저 했어야 했습니다. 철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기 추진 시스템을 적용한 추진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외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부분만 수소 저장 용기나 수소 연료전지 그리고 배터리 등으로 변경을 시키면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똑같이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기만 공급할 수 있으면 바로 수소 열차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네요. 수소 저장 용기에 저장돼 있는 유한한 에너지로부터 운행을 해야 되고, 또 철도 차량 같은 경우는 워낙 운행 거리가 길기 때문에 기니까. 그래서 각 전기 추진 시스템이 소형화, 경량화, 그리고 고효율화 설계가 요구돼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KTX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전기로 구동되고 있는 건가요, 시스템이? 현재 운행되고 있는 거는 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100% 전기 철도 시스템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무궁화호나 새마을급에서는 ITX 새마을 같은 경우는 100%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무궁화 중에 일부가 전기와 디젤 기반을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랑 디젤을 혼용해서? 네네. 그럼 아무래도 굉장히 큰 열차를 움직이려면 전력이 만만치 않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네. 그런 것들을 수소로 공급하려면 생각보다 수소의 저장량도 많아야 되고 소비량도 많아야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이제 기술단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 건가요? 철도 차량은 수소차에 비해서 굉장히 큰 질량도 가지고 있고, 운행할 때 이용하는 승객들 혹은 이제 화물의 양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저장 용기 속에 대량의 수소를 저장해야 된다는 것 말고도 배터리 부분이 수소차에 비하면 많이 큽니다. 전기 동력을 사용하는 자동차들은 주행하다가 정지할 경우에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동을 할 때 일부 동력 에너지를 전기 좀 저장해 놓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자동차에 비해서 철도 차량은 굉장히 큽니다. 유리해요? 유리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운행을 하지 않는데 철도 차량의 경우 역과 역 사이가 정해져 있고 운행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의 제동을 통해서 회생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느냐를 충분히 연산을 할 수 있고요. 예측을 할 수 있군요. 그래서 그 양을 내가 가능하면 모두 사용을 해서 재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자동차 대비 이 전기철도 차량, 이렇게 수소철도 차량은 배터리의 크기가 많이 큽니다. 지금 저희 연구 내용을 보게 되면 수소 저장 용기에서부터 연료 전지, 그리고 배터리 부분, 이 부분이 전부 다 연구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어느 정도의 목표 주행 거리가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의 수소가 필요할 거다. 그리고 운행을 하면서 얼마만큼 회생 에너지가 나올 거다라는 게 연산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설계하는 기술 같은 것들이 지금 같이 개발이 되고, 그 목표치에 맞춰서 지금 모든 시스템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소를 얼만큼 잘 열차에 수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수급 문제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수소 모빌리티에 적용되고 있는 수소들은 대부분 그 석유화학단지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사용할 수는 없는 거고,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생산할 수 있는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이제 부생수소나 아니면 개질을 통한 그레이 수소에 대비해서 이제 그린 수소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 이제 그린 수소가 주가 돼서
돼야 비로소 이제 수소 에너지를 잘 이용하고 있다. 수소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 수소라고 하면은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네네.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그렇죠. 네. 완전히 클린한 수소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소라고 하는 에너지를 다양하게 지금 차에도 적용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석탄이나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등의 이런 화석연료를 대체하고자 지금 대체제로서 수소를 개발하고 있고 수소 열차도 그 하나의 방법론이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수소를 대체 어디서 이렇게 다 가져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철도 분야는 그쪽 면에서 좀 유리한 게 일반 수소차 같은 경우는 리터당 킬로그램당 100km 정도를 주행한다고 가정을 하면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충전을 한다라고 보면은 이제 많이 충전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네. 수소철도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노선을 매일 승객들을 날리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계속 소모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수소 열차 같은 경우는 수소 생산과 충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온사이트형 충전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온사이트요? 예, 이거는 수소를 생산한 사이트에서 바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같은 이 사이트 내에 네. 수소 생산 설비와 충전 설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오. 철도의 경우 이미 전력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이 돼 있고 네. 전력을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 쓸 수 있는 유효 전력도 있거든요. 오. 이런 걸 기반으로 수전해를 통한 그린 수소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적용해서 수소 소비에 대한 생산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전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 물에서 전기 분해를 통해서 네. 수소를 끄집어내는 걸 텐데 효율성에 관련된 문제가 많잖아요. 네. 접근하기 쉬운 방법은 네. 저희가 심야 전력이란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심화전력 네. 들어봤습니다. 이 심야 시간 동안에는 사용되는 전력량이 작기 때문에 이제 네. 가격도 낮아지고 네. 이제 그 전기를 이용을 해서 뭔가 생산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단가를 줄일 수 있는 이제 철도 분야도 마찬가지거든요. 오. 철도 분야도 이제 뭐 새벽 시간에는 운행이 중지된 시간에는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때 그 급격히 떨어져 있는 동안에 네. 전력을 이용을 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아. 이 수소를 생산해서 저장해 놓는 방법이 전력을 ESS 같은 에너지 저장 매체를 이용을 해서 저장하는 방법보다 효율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이동성도 크기 때문에 이동성. 예, 저희가 ESS에다 저장을 해놓으면 그 전력망을 통해서밖에 전달할 수가 없는데 수소를 이제 저장을 해놓으면 이걸 이제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내가 필요할 때 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과잉 전력을 수소로 바꿔놓는 거네요. 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기반과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유휴 전력들을 사용을 해서 수전의 방법으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게 철도 쪽에선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수소 열차에 대해서 안 그래도 인터뷰를 이렇게 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았는데 네. 이 수소 열차가 네. 언제 국내에 도입이 네. 될지 네. 그 대략적으로 언제쯤으로 보세요? 관광용이나 통근형 열차 규모의 수소 열차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이랑 통근형. 네, 통근 출퇴근- 출퇴근이네요. 출퇴근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2022년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2022년이요? 네, 2022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생각보다 빠르네요. 그래서 이 과제가 끝난 이후에 네네네. 이 기술에 대한 최적화, 고도화, 표준화 등을 통해서 실증 연구를 추가로 할 필요가 있고요. 대략적으로 2030년 전후쯤 되면은 수소 열차를 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수소 열차가 지닐 수 있는 한계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수소 열차 자체에 대한 기술 개발도 매우 중요하지만 네네. 기술에 대한 성능 검증, 표준화, 인프라 구축, 그리고 이 모든 거를 아우를 수 있는 이제 기반과 관련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수소 열차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네. 시민들이 탑승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수소 열차를 연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네.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도권 내에는 촘촘하게 지하철망이 구축이 돼 있지만 네. 생각보다 이제 수도권을 벗어나면은 철도망이 닿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이유 맞습니다. 자체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이나 네. 그리고 전력 설비를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소철도 차량은 전력 인프라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 예, 그런 이제 노선만 깔아지면은 바로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장점이 있고 네. 기존의 전기철도 추진 시스템 기반에 세계적인 이 연료전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걸 기반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세계 최고의 수소 열차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다니고 있는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는 내연기관 운송수단에 대비했을 때 네. 온실가스나 미세먼지가 일단 배출을 하지 않게 되고요. 그쵸. 전차선과 같은 전력 선비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도시 경관도 좋아지게 되고 유지보수 비용도 저희가 절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전력 설비를 구축할 수 없는 지역에는 전동차가 아닌 내연기관을 통한 열차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열차가 개발이 되게 되면 디젤 열차 대신에 수소열차가 운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런 전력 설비 구축에 대한 부담도 없어지게 되고 네. 그리고 더 청정한 열차로 다니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인류의 커다란 위협이자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기후변화의 위험성, 그리고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기획되고 노력되고 있는 이 수소 에너지의 인프라. 이것은 물론 당연히 경제성과 효용성, 그리고 기존의 화석연료의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대체해야 할 것입니다. 워낙 우수해서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사용되었던 이 화석연료는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협할 수준의 온실가스를 지금까지 배출해 왔고, 이제는 전 세계가 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죠. 그러한 노력으로서의 수소 열차는 이미 전기에너지의 이동수단이었던 열차의 전기 공급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체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들이 가져올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의 환경은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지지하고 또 관심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과학투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의 초입에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이 영상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제작 지원과 채널의 시청 및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도와주신 박사님과 연구원님, 그리고 이 영상이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게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과학적 흥미와 상식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그리고 처음 오셨다면 채널의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이 채널은 여러분들의 영상 몰입을 위해서 메인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임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채널 운영의 대부분은 후원금 및 영상 제작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후원을 통해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채널의 운영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상 속 크레딧으로 등재되며 멤버십 커뮤니티 및 영상 제작 비하인드 영상 등을 볼 수 있는 소소한 서비스를 제공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과학을 쿠키처럼